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 바람이 거세졌다고 하는데 그 현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에 중국 플랫폼이 빠르게 비집고 들어왔다고요? 네,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는 와중에 전통적인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보다는 이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쇼핑 앱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달만 월간 실사용자 수는 581만 명으로 우리나라 쇼핑 앱 중 4위를 차지를 했고요. 테무는 459만 명으로 6위에 이미 올랐습니다. 네네.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실사용자 수를 보면 작년 1월에는 227만 명으로 10위권에도 들지를 못했었는데요. 1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테무는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한 작년 8월에는 33만 7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5개월 사이에 14배가 늘었어요. 네. 월간 실사용자가.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성장에 따라서 작년에 중국 직구가 3조 2,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1% 폭증을 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네요. 2배 가까이 는 거죠. 네. 2배 이상 는 거죠. 전체 직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과거에 직구하면은 주로 미국을 떠올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대세가 중국이 된 것입니다. 그간 1위를 지켜온 미국은 1년 전과 비교해서 7.3% 줄었어요. 1조 8,500억 원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중국 직구가 미국을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미국 그 이베이 같은 데서 직구 아마존이나 그렇죠. 네, 이런 사이트에서 직구를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쇼핑 플랫폼이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중국 플랫폼은 국내 쇼핑 플랫폼 상품에 비해서 현저하게 값이 싼 다양한 제품군을 이제 박리담의 형식으로 팔고 있는데요. 일종의 뭐 인해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싸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단기간에 무료 배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가깝잖아요. 또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광고 모델로는 이제 영화 범죄도시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마동석을 기용해서 이제 인지도를 높였고요. 네. 뭐 1천억 원 규모의 우리나라 시장 투자 계획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각종 고객센터를 만들고 CJ 대한통운과 협력해서 이 상품이 5일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제 최대 3달러를 즉각 보상하는 서비스를 내세우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테무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정책을 내세우면서 지금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종의 뭐 인해 전술에다가 이제 금전적으로도 뭐 인해 전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중국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팔리는 제품 대다수가 이 국내 플랫폼에서 일반적으로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배면 소비자들이 혹할 만하네요. 맞습니다. 쿠팡과 G마켓, 11번가 등에 입점한 국내 오픈 판매자들이 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뭐 더 싸게 사가지고 뭐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현재 성장세로 비춰볼 때 월간 실사용자 수 1,50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해서 약 3천만 명이 쿠팡에 이어서 우리나라 플랫폼 업계에서 2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 쇼핑 플랫폼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침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방금 그 리셀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 쇼핑몰 투톱 중에 하나인 테무가 국내에서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과 이제 무료 쿠폰을 무차별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크레딧과 사은품을 획득하는 과정이 룰렛 게임으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다른 사람을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키도록 유도를 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게 뭐 다단계 사기가 아니냐, 사행성, 소비자 기망 행위 등의 이제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이 같은 그 테무의 공격적인 고객 유치 행위가 일명 테무깡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테무가 국내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진행하는 이벤트에 뭐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참여를 해서 테무에서 물건을 공짜로 받는 행위가 테무와 깡을 합성한 테무깡이 된 것인데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물건을 싸게 샀다 이런 후기들도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테무는 우리나라 쇼핑 시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테무는 처음 회원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는 무료 배송과 배송 지연 시 5,300원 상당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 지급 등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소비자가 신규 회원 여럿을 추가로 가입시키면 이 크레딧이라는 걸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크레딧 무료 받기 코너에 들어가서 룰렛 게임, 아까 말씀드린 룰렛 게임을 하면 화면에 이제 현금 10만 원과 똑같이 쓸 수 있는 크레딧 쿠폰 등 총 50만 원어치의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혜택을 받으려면 100코인을 모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룰렛 게임을 몇 번 돌리면 이게 99코인까지 차거든요. 네. 그런데 한 개 이제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코인 한 개의 부족 이런 문구가 떠요. 그러니까 99개 달성했는데 마지막 한 개만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개 달성하기가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왜 그게 어렵죠? 이게 이때 이제 카톡 등으로 친구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이 초청장을 받은 친구가 신규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면 다시 룰렛을 돌릴 기회가 생겨요. 네. 이제 하나만 더 코인을 받으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친구 한 명이 신규 가입을 수락해서 룰렛을 돌려도 그러면 딱 하면 한 코인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0.5코인,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0.02코인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이 소수점 자릿수의 코인이 나와서 그러니까 1코인을 얻기까지 몇 번을 더 추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소수점이 나오면 약간 장난치는 거예요. 랜덤 게임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크레딧뿐만 아니라 무료 사은품을 받는 코너의 고객 유인 방식도 상당히 비슷해요. 뭐 헤어드라이기, 여행용 가방 등 5개의 사은품을 고르고 이 상자 버튼 누르면 이 결제 금액이 점점점 줄다가 네. 마지막 100원만 더 절약을 하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떠요. 네. 그런데 역시나 이게 친구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절약 금액은 처음에는 이제 뭐 친구 한 명당 이제 100원 남았으니까 뭐 몇십 원이 줄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는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뭐 2원, 3원 이렇게 떨어지니까 역시 사은품을 받기까지 몇 명을 더 끌어와야 되는지가 확실치 않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계속 초청을 해서 계속 유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식이 그렇게 네.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방식이 뭐 이제 다단계 같다라는 네, 그렇죠. 지적이 나오는 네. 거고 또 마지막 순간에 이제 혜택을 줄 것 같이 하면서 네. 또 안 주는 게 장난치는 네. 것 같고 또 소비자들이 농락당했다라고 그렇죠. 느낄만 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사은품을 받기 위해 친구를 5명을 끌어들였는데 충족이 안 돼서 포기한 소비자도 있었는데요. 네. 이 소비자가 이제 테무에 항의를 했더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규칙을 적어놨더군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확률 게임이라는 설명을 하고 동의 후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 소비자 우롱이거나 사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이제 소비자가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예. 이 테무 앱에 이제 무료 사은품 받기 규칙을 보면 규칙이 있긴 있는데 최대 60명의 신규 사용자를 초대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60명이면 근데 약간 허들이 좀 높지 않습니까? 60명을 초대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게임 했을지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이 네티즌들은 테무에서 무료 선물을 받으려면 통상 9명 정도를 신규 가입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보지만 뭐 이게 정확히는 알 수 없죠. 확률이니까. 테무의 회원 늘리기 방식이 뭐 낚시질을 당했다. 뭐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긴 했는데 뭐 크레딧을 받아서 무료로 뭐 쇼핑을 했다, 사은품을 받았다, 뭐 사기가 아니다, 뭐 이런 글을 다수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 테무 이벤트 품앗이를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링크를 공유하거나 뭐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뭐 오픈 채팅방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행성 조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받기 위해서. 이 같은 테무 행태의 확률 게임 방식의 회원 모집 행위와 게임 규칙 약관 등이 이 기준에 맞는지,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단체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ELS 해외 부동산 부실, 은행 신용 부도 위험 상승.
이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이 부도날 위험이 커졌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국내 은행의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올해 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예. CDS는 이제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이제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 금융 상품 중 하나인데요. 네네. 이 CDS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채권 발행사의 부도 위험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 때문에 발행사의 파산과 이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이 발행사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이달 16일 기준 34.18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작년 12월 19일 26.86까지 낮아졌었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주요 은행의 CDS 프리미엄도 지금 작년 말 이후에 상승 추세인데요. 네. 신한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작년 12월 15일 31.01 이후에 상승하면서 16일 37.03으로 올랐고요. 네. 하나은행은 37.6, 우리은행도 36.03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신용 위험이 상승한 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은행권 실적에 대한 우려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순이자 마진 하락과 이제 건전성 부담으로 최근 2년간 보여줬던 역대 최대 실적을 올해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게다가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따른 이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은행권에서는 15조 9천억 원어치의 홍콩 H지수 ELS를 판매를 했었어요.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8조 원어치를 팔았고 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2조 원대 판매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홍콩 H지수 ELS 판매사에 대한 조사 이후에 이제 불안전 판매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고요. 네네. 지금 홍콩 H지수가 지난 2021년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나면서 손실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작년 기준 3조 원대 순이익을 올린 은행에는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ELS도 그렇고 네. 최근 문제로 떠오른 이 해외 부동산 투자도 은행 실적의 부담 요인이겠죠. 맞습니다. 국내 4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작년 9월 말 기준에 7조 9,3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별도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금 수백억 원대 예상 손실을 이미 책정을 했고요.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주가 순자산 비율, 저 PBR 종목으로 은행주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둔화하는 업황과 ELS, 해외 부동산 등 이제 은행 리스크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시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